자,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 양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 수집된 데이터들, 보통 설문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수집하게 되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코딩하는 방법, 그리고 코딩한 파일을 SPSS로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일부 설문 문항 중에는 역채점을 해가지고 코딩을 해야 되는 문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역채점을 하는지, 역코딩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설문을 하게 되면 각 개별 문항으로 뭔가 분석을 하기보다는 이제 결국 특정 개념을 물어보는 그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그 항목을 더하거나 더한 것을 항목의 수로 나눠서 평균값을 가지고 분석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전체 합산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그리고 합산뿐만 아니라 단순 사측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경우도 SPSS에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적 연구는 수집된 데이터가 정규 분포한다라는 가정 하에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n수가 뭐 200에서 300개, 400개 뭐 이렇게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심 극한치 정리에 따라서 정규성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지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정규성도 확인하게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외도 첨도를 구해서 그 범위를 가지고 정규 분포한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엄격하게는 스미노프 검정과 샤필로-윌크 검정을 통해서도 수집된 데이터의 정규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SPSS에서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데이터의 정규성,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를 항목을 다 더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이 그 척도를 사용하게 되면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신뢰도 분석을 하는 방법. 보통은 내적 합치도라고 불리는 크롬바 알파 값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뢰도를 주장하게 되고, 뭐 보통은 0.9 이상이면 굉장히 좋은 신뢰도라고 보고, 0.8, 0.7, 그리고 0.6 밑으로 내려가면은 신뢰도가 안 좋은 척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나 분석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우리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척도들이 뭐 너무 없다고 한다면 사실 뭐 0.6이나 0.7 정도의 신뢰도가 나오는 척도들도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신뢰도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신뢰도까지 확인한 이후에 이제 양적 연구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처음 확인해 보는 게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도를 알아보는 건데, 그거를 상관 분석이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어떻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 있는 그 자료가 뭐 합계까지 다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정규성 검증도 하고 뭐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합계까지 만들어 놓은 데이터라고 한다면, 일단 요 IPPA라는 요 척도는 애착을 확인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하위 구성 요소로 만들어진 애착을 확인하는 척도고, 여기 지금 요 데이터에서 IPPA 언더바 F라고 된 거는 아버지와의 애착 관계, M이라고 된 거는 엄마와의 애착 관계, 그리고 여기 지금 I된 언더바 토탈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그 정체감을 측정해 가지고 정체감 척도를 이용해서 측정한 데이터의 그 합산값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SCH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학교생활 적응 척도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지금 다 합해 놓은 자료고, 그리고 DEP라는 거는 우울, 그다음에 SUI라는 거는 자살 사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AGR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관계적 공격성, 이런 것들을 이제 합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보통 이런 이제 토탈 값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고, 첫 번째로 이제 신뢰도 검증을 하는 것을 해보면 분석이라는 탭 밑에 척도라는 메뉴가 있고, 척도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신뢰도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신뢰도를 확인할지
선택하게 돼 있는데, 보통 신뢰도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척도의 문항을 모두 선택해서 이 분석 항목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IPPA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28개 문항으로 돼 있는 척도인데, 요 28개를 선택을 해서 분석 항목으로 옮긴 이후에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거는 내적 합치도라고 하는 알파 값이죠. 크롬바 알파 값이라서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사실 통계에 들어가서도 특별히 뭐 체크할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표준 편차라던가 평균이라던가 최대값, 최소값 이런 기술 통계를 뭐 굳이 여기서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뭐 여기서도 같이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면 평균에다 체크를 하고, 그냥 신뢰도만 확인하겠다라고 하면 뭐 통계에서 특별히 다른 거를 선택하지 말고 확인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서 계산돼서 나온 값을 보면 전체 N수는 지금 114개, 유효한 거 전체는 120개였는데 그중에 114개가 분석이 됐고, 뭐 결측치로서 6개가 제외됐다 이렇게 나오고, 분석을 한 항목의 수는 28개고, 이 지금 IPPA라고 하는 애착을 물어보는 척도는 28개 문항인데 그 28개 문항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 신뢰도 값 크롬바 알파 값은 0.932로 확인됐다. 그래서 지금 보면 0.9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그 척도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쭉 신뢰도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버지 애착과 관련된 내용은 빼고, 마찬가지로 이 IPPA를 어머니 애착의 수준을 확인해 본 요 문항들, 요거를 넣어서 마찬가지로 알파 값을 확인해 보면 여기에서는 결측값이 8개가 나왔네요. 아무튼 112개를 가지고 분석을 했고, 이에 따른 크롬바 알파 값은 0.937. 지금 아버지 애착을 조사한 설문에서는 0.932가 나왔고, 지금 어머니 애착을 조사한 그 설문 문항에서는 0.937. 그래서 이 IPPA라는 척도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척도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나머지 것들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금 그 정체감을 확인하는 척도인데, 정체감은 지금 48개로 구성된 척도를 가지고 조사를 했고 설문을 했고, 알파 값을 확인해 보니까 0.947이 나왔습니다. 전체 48개 항목에 대해서 0.947이라는 높은 신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검사는 그 설문 문항을 아까 분석 항목으로 다 옮겨가지고 알파 값을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크롬바 알파 값을 계산하는 방식은 사실 각 문항 간의 상관계수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가 갖는 거는 이 척도가 그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동일하게 묻고 있는가, 신뢰롭게 묻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값이 낮다라는 거는 동일한 거를 묻지 않고 뭔가 다른 것들을 묻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척도가 어떤 특정 개념을 묻는데 각 문항별로 조금씩 다른 거를 묻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롬바 알파가 갖는 의미는 이제 그 각 문항 간의 상관을 계산해서 평균 낸 값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신뢰도까지 확인한 이후에 신뢰도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구 논문에서도 신뢰도 값을 보고하죠. 보고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분석이 상관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변수 간의 관련성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상관 분석을 하게 되는데, 상관 분석도 분석 탭에 가서 요 상관 분석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거는 이별량 상관 계수가 되고, 들어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상관 계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통 양적 연구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피얼슨 상관 계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를 놔두고요. 그리고 상관 계수가 유의미하면, 그렇죠? 별이 하나가 뜨는 0.05보다 작거나 0.001보다 작거나 별이 2개, 0.0001보다 작거나 별이 3개인 유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변수들을 분석하는 변수로 옮겨주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 애착의 전체값, 엄마 애착의 정체값, 정체성,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
우울, 뭐 요 정도만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리고 옵션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항목을 우리가 뽑아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논문의 상관 분석을 하고 상관 계수 표를 제시할 때 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제공하기 때문에, 같이 보고하기 때문에 이 통계 부분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체크해 주면은 조금 편리합니다. 계속을 누르고 나머지 스타일이나 부스트랩에서는 체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바로 분석이 나오는데, 그렇죠? 일단 이 상관 분석, 그러니까 양적 연구가 다 그렇긴 한데요. 일단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서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왔는지 일단 먼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관계수 표라는 건데요. 아까 이제 기술통계에서 우리가 평균 표준 편차를 선택했기 때문에 각 그 변수별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상관계수 분석을 한 표가 제시되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듯이 요 대각선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동일한 대칭형 행렬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문에서는 한쪽은 표시 안 하죠. 너무 복잡해 보여서 한쪽은 데이터 값을 넣지 않고 비워놓는 형태로 논문에는 많이 보고하게 됩니다. 아무튼 잠깐 살펴보면 아버지의 착과 어머니의 착과 안에는 지금 보면은 별 2개 유의 수준에 상관계수는 0.597, 상관계수가 0.597 정도의 비교적 높은 상관이 나왔고, 아버지의 착과 정체감과의 관련성을 보니까 이것도 별 2개, 그러니까 0.01보다 작은 수준에서의 유의 수준이 확인됐고, 0.554의 상관계수가 확인됐습니다. 이것도 뭐 비교적 높은 관련성이 있다, 관련이 있다, 2개가 이런 확인을 할 수 있고, 학교생활 적응과는 0.48로 이것도 유의한 수준에서 나왔고, 우울 같은 경우는 부적 상관이 확인됐죠.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확인되는데 마이너스 0.553 유의 수준은 별 2개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아버지의 착과 어머니의 착 간에는 관련성이 있고, 그렇죠? 상당한 수준의 관련성이 있고, 아버지의 착과 아이의 정체감과도 어느 정도 수준의 상관이 있고, 학교생활 적응에도 아버지의 착과의 관련성이 확인됐고, 우울 같은 경우는 부적 상관, 아버지의 착과 이 아이의 우울 간에는 반대 방향으로 관련이 있다, 부적 상관이 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엄마의 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차피 뭐 요 지금 어머니의 착과 아버지의 착과의 관련성은 여기서도 확인했기 때문에 같은 숫자가 들어있고요. 어머니의 착과 학교 정체감과의 관련을 보면 0.430,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련성을 보면 0.486, 그리고 우울과의 관련성을 보면 마이너스 392, 이렇게 부적 상관이 있는 걸로 다 유의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 상관 분석 표만 보면 조금 재밌죠. 아버지의 착과 어머니의 착이 아이들의 정체감이라던가 학교생활 그리고 우울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상관계수를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여기는 상관계수가 높고 여기는 상관계수가 낮다, 이걸로 영향력을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건 이제 이 상관계수 차이 분석이라는 걸 해서 정말 통계적으로 다른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울 같은 경우 아버지의 애착과 어머니의 애착의 이 상관계수를 비교해 보면 아버지의 애착과의 관련성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청소년기 아이들의 우울과 관련돼서 아버지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나? 뭔가 이 상관계수가 이렇게 더 크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근거로 추가적으로 뭐더 이제 그 회귀 분석, 영향력을 확인해 보는 회귀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정체감과 학교생활 적응 간에도 정적 상관이 확인됐고 0.5, 0.49의 정적 상관이 확인됐고, 그리고 이 정체감과 이 청소년기의 아이들과의 우울 간에도 부적 상관, 이 아버지 애착보다도 이 정체감과 우울 간에 뭔가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과 우울과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이제 상관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상관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분석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변수를 잘 설정해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의외의 결과도 확인할 수 있어서 양적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분석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분석이라고 해서 그냥
뭐 과정으로 해보고 빨리 넘어가지 말고 연구를 하는 여러분들은 변수 간의 관련성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내 연구에서 나온 연구 결과가 이전 선행 연구의 결과와는 어떤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상관 분석만으로도 여러 가지 그 함의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고 이런 거를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